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또 책을 읽다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밤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에도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미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길래 그냥 넘겼죠. 그러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혈당, 혈압, 신경 문제 진단을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밤마다 갈증이 심해져 물 한 컵을 꼭 마셔야만 잠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기준을 훨씬 넘어선 걸 알고 깜짝 놀라셨죠. 왜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떤 50대 후반 남성은 퇴근 후 늘 피곤해서 쉬기만 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어깨 통증, 시야 흐림, 손끝 저림이 몇 달간 계속됐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겼죠. 결국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초기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조기에 알았다면 약물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단 3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강자가 테스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테스트는 병원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기에 대응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5가지 테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혀, 손끝, 눈, 갈증, 그리고 손 떨림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변화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손끝 감각 저하, 시야 흐림, 갈증, 떨림 같은 증상이 당뇨나 혈압, 혈관 질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병원에 가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발견되는 겁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분 건강 체크는 병원 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게 해주는 첫 관문이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을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과나 느낀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스트. 혀와 입안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 내 혀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혀는 단순히 음식 맛을 느끼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솔직한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다. 혀만 봐도 몸속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의학에서도 혀는 혈액순환, 대사, 면역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관찰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은 거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혀를 내밀고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색깔입니다.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빛이고 촉촉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력이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혀끝이 유난히 빨갛나요? 몸속에 열이 쌓였거나 스트레스, 혈당 문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백하게 보인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빈혈, 저혈압 같은 경우에도 혀가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혀 위 백태입니다. 가벼운 백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태가 두껍고 회색빛을 띈다면 소화 기능 저하나 체내 노폐물 증가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백태가 혀 전체를 덮고 있다면 소화기관 건강, 면역 상태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혀 표면의 갈라짐입니다. 혀가 마르고 금이 가 있다면 체내 수분 부족이나 대사 질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초기 환자분들 중 일부는 혀 표면이 거칠고 금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은 입안이 늘 건조하고 혀끝이 자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당뇨 초기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조기에 알았다면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혀끝이 유난히 붉고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간 기능 수치가 높게 나왔고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혀끝이 빨갛거나 백태가 두껍거나 금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이 탓, 스트레스 탓만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는 혀가 하얗게 보여요. 백태가 두껍게 껴있네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관리 팁도 알려드립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단 음식, 가공식품,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백태를 관리하면 입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주 1회 정도는 거울로 혀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혀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면 정비소에 가듯 혀에서 이상이 보이면 조기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확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혀를 보셨나요? 혀의 색이 예전과 달라졌나요?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나요? 혀가 갈라져 있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손끝 감각과 혈액순환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짚고 글씨를 쓰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을 때마다 손끝의 신경과 혈관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혈당이나 혈압에 문제가 생기면 손끝이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히, 통증 없이, 천천히 말이죠.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주먹 쥐기 테스트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고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3초 동안 힘을 준 뒤 천천히 펴봅니다. 피가 돌면서 손끝이 따뜻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끝이 차갑거나 피가 도는 느낌이 잘 안 온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끝 감각 테스트입니다. 손끝으로 다른 손등을 살짝 건드려 보세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감각이 무디거나 시큰거리고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말초 신경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손 온도 비교입니다. 양손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온도가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한쪽이 유난히 차갑다면
혈관 건강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은 손끝이 자주 시리고 저려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초기 당뇨와 말초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만약 더 늦게 알았다면 손끝 감각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은 손끝이 자주 붓고 시린데도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동맥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금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손끝이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있었나요? 감각이 무뎌서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는 왼손이 더 차갑네요. 손끝이 자꾸 저려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생활 관리 팁도 알려드립니다. 하루 10분씩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손가락 끝을 맞잡고 천천히 뒤로 젖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잘 통하게 됩니다. 비타민 B,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신경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이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끝 감각과 혈액순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스트, 시력과 눈 건강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책을 읽을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인 적 있으신가요?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 불빛이 퍼져 보이거나 빛이 지나치게 눈부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여러분,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 번짐 테스트입니다. 창문이나 조명 불빛을 3초 정도 바라봤다가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혹시 빛이 퍼져 보이거나 시야가 뿌옇게 보이지는 않나요? 빛이 지나치게 따갑게 느껴진다면 망막의 미세혈관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점 전환 테스트입니다. 먼 풍경을 3초간 바라보다가 가까운 글씨를 읽어보세요. 신문이나 책도 괜찮습니다. 초점이 바로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초점이 천천히 맞춰진다면 눈의 조절 기능이 약해진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 흐림 체크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침침한 느낌이 드나요? 특히 낮보다 밤에 더 심하게 느껴진다면 혈당이나 혈압 문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흐릿해지자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초기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시력을 지킬 수 있었지만 만약 몇 년 더 늦었다면 시야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과 검진에서 고혈압성 망막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금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빛이 번져 보이거나 글씨가 겹쳐 보이고 초점이 잘 안 맞았나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는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뿌옇게 보여요. 책을 오래 보면 글씨가 겹쳐 보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 관리 팁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비타민어, 루테인,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눈의 혈관과 망막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됩니다. 녹황색 채소, 생선, 견과류를 식단에 꼭 포함해 주세요. 둘째, 하루 10분씩 먼 산 바라보기 운동을 해보세요.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초점 조절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셋째, 1년에 한 번은 안과 정기검진을 권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망막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눈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진행돼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만으로도 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눈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시력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력과 눈 건강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테스트, 이상한 갈증과 수분 대사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자꾸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럴 거야. 하지만 여러분, 목이 마른 건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즉, 갈증이 아니라 체내 수분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날씨 탓, 나이 탓으로 넘기면 당뇨나 대사 질환이 조용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체크를 해봅시다. 첫째, 물을 마셔도 금세 목이 마른가요? 둘째, 밤에 자다가 물을 찾게 되나요? 셋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소보다 늘었나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생활습관 점검이나 건강검진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여름철 밤마다 목이 말라 꼭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낮에도 물을 2리터 이상 마셨지만 갈증이 계속돼서 그냥 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초기 당뇨 진단이었죠. 조기에 알았다면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밤에 갈증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밤마다 물을 찾게 되나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는 밤에 꼭 한두 번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생활관리 팁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단 음식과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세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체내 수분이 골고루 흡수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 때 짠 음식을 줄이면 밤에 갈증이 덜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갈증과 부종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당뇨, 신장질환,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원인을 알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물을 찾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 손 떨림과 신경 건강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들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손이 떨려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손이 약해졌나 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지. 하지만 손 떨림은 단순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신경 손상, 혈당 문제, 심지어 뇌혈관 질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테스트 3가지를 해봅시다. 첫째, 종이컵 물 테스트입니다. 종이컵에 물을 반쯤 채우고 천천히 들어 올려 입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물이 잔잔하게 유지돼야 정상입니다. 만약 물결이 심하게 출렁거리거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 두드리기 테스트입니다. 책상 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 보세요. 소리가 고르게 나고 힘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손끝이 제멋대로 떨리거나 소리가 불규칙하게 난다면 운동신경 조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손 정지 관찰 테스트입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30초 동안 가만히 지켜보세요. 손이 잔잔하게 유지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거나 손가락이 꿈틀거린다면 신경계나 혈당 문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식사 중에 젓가락질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목 힘이 약해진 줄 알았지만 병원 검진에서 당뇨성 신경병증 초기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만약 몇 년 더 방치했다면 손끝 감각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은 컵에 물을 따를 때 손이 떨려서 가끔 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나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신경과 검진에서 말초 신경 손상과 혈당 이상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식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 지금은 손 떨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금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물이 출렁거렸나요? 손가락이 떨리거나 힘이 일정하지 않았나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는 컵을 들 때 손이 자꾸 떨려요. 젓가락질이 힘들어졌네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손 떨림을 줄이기 위한 생활 관리 팁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단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둘째, 손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고무공을 손에 쥐고 10초간 힘을 준 뒤 천천히 놓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 근육과 신경 조절력이 좋아집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긴장은 신경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 떨림이 반복된다면 신경과 또는 내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신경 검사만으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손 떨림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조기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 떨림과 신경 건강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혀, 손끝,
눈 갈증, 그리고 손 떨림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기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혀, 손끝, 눈 갈증, 손 떨림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조기 대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